안녕하세요, 예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M1 맥북 프로 13인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M1 프로와 M1 맥스 칩셋이 탑재된 맥북 프로 14인치 그리고 16인치 풀 체인지 모델이 이미 발표가 되고 출시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들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셨을 텐데요. 이 와중에 저는 M1 칩셋이 탑재된 일반 맥북 프로 13인치를 구매해 보았습니다. 사실 프로냐 에어냐는 M1 모델에서 그리 엄청난 차이는 없어서 에어 골드 모델을 사용해 보고자 구매를 했었는데요. 아이패드 프로 5세대 때처럼 제가 또 불량이 걸려버려서 반품하고 13인치 M1 프로로 변경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프로는 정말 프로를 위한 프로에 의한 제품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저같은 프로 지망생은 이런 걸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이미 많은 유튜버 분들에 의해서 증명된 바가 있죠. 찬밥 신세가 된 제 인텔 맥북 프로 13인치를 방출하기 전에 두 모델을 간단히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언박싱을 해야겠죠. M1 프로는 익히 아실 이쪽 테이핑을 쭉 뜯어서 박스를 개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M1 프로 13인치고요. 참고를 위해 보여드리자면 거의 같은 디자인을 가진 인텔 맥북 프로 13인치의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아이패드 5세대도 그렇고 맥북 에어 때도 다 불량품이 걸려버려서 이번 제품은 불량품이 걸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맥북 프로 13인치 M1 실버 색상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일단 보시면 아시다시피 설명서 그리고 애플 스티커가 들어있는 설명서 꾸러미와 61W 충전기 그리고 USB-C 타입 케이블이 있죠. 이 충전 케이블은 데이터 전송이 안되는 충전 전용의 케이블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불량 테스트도 할 겸 초기화를 해보고 오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첫 맥북 프로는 화면을 열자마자 사과 마크가 들어오면서 전원이 켜지죠. 자, 그럼 M1 맥북 프로 실버와 인텔 맥북 프로 스페이스 그레이 두 제품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색상 톤은 이와 같습니다. 스페이스 그레이는 그냥 봐도 굉장히 예쁜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이죠. 그에 비해 실버는 애플의 근본 컬러라고 볼 수 있는 은색입니다. 원래 저는 이제 스페이스 그레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실버 색상도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2015년 맥북 프로 이후에 굉장히 오랜만에 실버를 사용하는데 이것도 질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1 맥북 프로와 맥북 프로 인텔 맥 고급형의 차이는 바로 썬더볼트 단자에 있겠죠. 썬더볼트 단자는 이렇게 보시면은 M1 맥북 프로는 왼쪽에만 썬더볼트 단자가 두 개가 있고 그리고 그에 비해 인텔 맥북 프로는 이어폰 잭과 함께 두 개, 반대쪽에도 두 개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최대 치아각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키감도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메커스에는 보이스오버라는 화면 읽기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키보드도 거의 똑같은 키감을 보여주며 커맨드 키를 누른 상태로 터치바 오른쪽 끝에 있는 파우치들을 3번 누르십시오. 보이스오버를 사용하여 맥을 설정하는 방법을 배우려면 이스케이프 키를 누르십시오. 키보드도 거의 똑같은 키감을 보여주며 터치바도 달려있죠. 그리고 지문인식 터치 아이디 버튼이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다만 Fn키에 M1 맥북 프로는 지구본 모양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본을 한번 누르면 이모티콘 및 기호 창을 자동으로 불러오게 되죠. 이는 키보드 설정에서 끌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M1이 기존 폼팩터를 재활용하는 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합니다. 다만 인텔 맥북 프로 고급형에는 안쪽에 펜이 양쪽으로 두 개가 달려있고 M1 맥북 프로는 한 개가 달려있죠. 두 개가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텔 맥은 발열 시 이륙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M1 맥북 프로는 펜이 거의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조용하고 차가운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M1 맥북 프로를 실제로 사용을 해봤습니다. 인텔 맥과 비교해서 확실히 발열과 소음이 줄어든 것이 체감이 되더라고요. 인텔 맥은 이제 프리미어라던가 파이널 컷을 조금만 돌려도 바로 이륙을 해서 발열이 심해지고 팬이 굉장히 심하게 도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렌더를 아직 돌려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파이널 컷은 프록시를 사용하지 않고 돌려도 아직까지 발열이 있는 모습을, 그리고 팬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팬이 고장난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맥 팬 컨트롤을 이용해서 강제로 팬을 한번 돌려봤어요. 그 정도로 그런 앱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맥의 팬이 돌아가지 않는 쾌적함을 보여줍니다. 배터리도 좀 더 써봐야 알겠지만 굉장히 이제 오래가는 편이고, 애플에서 공개했던 것 같은 20시간 배터리는 결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오래가는 배터리 타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배터리 설정에 들어오면 배터리 저전원 모드를 켜고 사용을 하게 되면 더 오랫동안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이제 몬터레이부터 추가된 기능입니다. 저전원 모드를 켰을 때는 이 M1 맥북 프로가 인텔 맥북 프로 같은 수준의 성능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텔 맥북 프로도 뭐 발열이나 소음이 문제였지 문서 작업이라던가 사파리를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배터리 이용 시에는 저전원 모드를 켜가지고 배터리 타임을 최대한으로 늘리고 렌더 같은 걸 돌릴 때만 전원 안테나를 연결하거나 저전원 모드를 끄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M1 맥북 프로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iOS 앱이 돌아간다는 거겠죠. iOS 앱이 돌아가고, 그리고 X86 앱들을 로제타라는 번역기로 돌려서 구동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오피스 365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두 맥용으로 대응을 해줘서 지금 이제 정보 보기를 누르면 응용 프로그램 유니버설이라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M1용으로 다 대응이 됐을 때 나오는 프로그램의 종류고요. 그리고 이제 루마퓨전 같은 iOS 전용 앱은 애플 실리콘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거는 이제 맥의 앱스토어에서 기본적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아이폰용 및 아이패드용 앱이라는 카테고리가 M1 맥에는 추가가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iOS 앱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다운받게 되면 응용 프로그램 애플 실리콘이라고 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빅서 초창기와는 달리 지금은 좀 많이 막힌 게 있다고들 하는데, 그래서 막힌 게 어떤 뜻이냐 하면 원래 이제 아이메이징 같은 걸로 앱을 추출할 수가 있어요. 앱을 추출할 수가 있는데 IPA 앱을 추출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면 오류가 나면서 맥 개발자가 맥에서 돌아가게끔 설정을 하지 않은 앱이다 라고 하면서 오류가 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iOS 앱이 그냥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네이티브로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구동이 되고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X86으로 개발된 앱들, 이런 앱들도 지금 보시면 뭐 카카오톡도 그렇고, 여기 이제 한컴 오피스 이런 것들은 정보 보기를 하면 응용 프로그램 인텔로 되어 있죠. 이런 인텔 앱들은 로제타를 통해서 한번 실리콘용으로 번역을 해서 앱을 돌리게 되는데, 이런 경우도 굉장히 빠르게 앱이 구동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에서 사실상 이렇게 정보 보기를 굳이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로제타로 돌아가는지 아니면은 네이티브로 실리콘이나 유니버설로 돌아가는지 알 수 없게 해놨어요. 그만큼 빠르기에 자신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썬더볼트를 이용한 칼디지톡 연결, 이런 것도 정상적으로 다 작동이 됩니다. 아쉬운 점은 썬더볼트 단자가 이제 왼쪽에만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돌아서 케이블을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맥과 TV 사이에 연결이 잘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1 초창기에는 허브 같은 걸 이용했을 때 뭔가 이제 보드 이슈 같은 게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들 하는데, 지금은 그거는 업데이트로 수정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도 역시 썬더볼트 단자가 왼쪽에만 2개 있는 것은 정말 아쉽네요. 개인적으로 매우 아쉬운, 특히 인텔 맥 4포트 모델을 제가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와닿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구매를 하신다면 반드시 M1을 구매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M1 맥북을 사시면 누구나 해보시는 이런 앱 실행 속도 테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준수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M1 맥북인데요. 뭐 이런 퍼포먼스를 기본적으로 발열과 소음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유저 경험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맥북을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M1 맥북 프로를 한번 구매해 보셔서 사용하시는 게 어떠실까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굉장히 만족스럽게 M1 맥북 프로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상으로 애쉬였고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알아보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